전력 사용량이 매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어떻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정부가 어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방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게 제가 얼뜻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 번씩 발표해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 관련된 계획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요번에 나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2년마다 나옵니다. 아,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예, 2년마다 이제 앞으로의 15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예.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전력,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네. 이제 에너지 부분이 좀 자체도 어렵지만 계획도 워낙 많아요. 원래 이제 에너지 헌법이라고 통칭 불렸던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맨 위에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오늘 이야기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포함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등등해서 한 10여 개의 하위 계획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워낙 저탄소 녹색 성장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MB 정부 때 나왔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에너지 기본 계획도 없어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걸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뼈대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 전기본을 뭘 갖고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NDC, 그러니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우리가 그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이번 전기보온의 정합성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제일 상위에 있었는데 그 상위에 있는 거를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대체하게 됐고 나머지 이제 것들이 기본 계획들이 나오는 건 그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조금 좀 비껴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력수급 기본 계획 원전 분야 어떻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울원전 이런 데 찾아가서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원전 분야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에너지 믹스가 뭐냐면 어떤 전원으로 어떤 발전원으로 얼만큼 전기를 만들까 하는 건데 그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선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나왔던 그때 에너지 믹스가 아까 말씀드린 NDC라고 하는 계획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보면 2030년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량을 100이라고 보면 NDC에서는 신재생이 30.2, 그다음에 원전이 23.9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나온 전기본에서는 이 숫자가 약간 뒤집혔습니다. 신재생을 21.5로 낮추고요. 원전을 32.8로 올려놨습니다. 이 변화폭을 보면 신재생이 8.7 줄고 원전이 8.9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몫을 그대로 원전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맥락상 풀어보면 신재생을 확대하지 않고 원전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존의 목표를 보면 2018년보다 44.4% 줄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톤으로 치면 한 그러니까 2억 7천만 톤에서 1억 5천만 톤 정도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그 10차 전기본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석탄에서 얼마가 나오고 가스가 얼마가 나오길래 이게 달성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참 우리나라 부처 간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말이 예. 전기본에서 무슨 배출량 얘기를 하냐. 전기본은 말 그대로 그냥 수급 계획이지 예. 여기서 배출량을 논하는 게 아니다. 그냥 NDC 기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그냥 제시를 한 것뿐이지 사실 뭐 그 전기본은 배출량이랑 딱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료는 있지만 사실 이건 비공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통계를 이제 실무를 보는 곳이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내는지 세세한 정보까지 여기서 받지 못해요. 산업부에서 네. 그 에너지원을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나눠놓고 도합 얼마다 이렇게만 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 요번 전기본에서 배출량을 뭐 기존 목표에 맞췄다라고 하니까 뭐 그걸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럼 그걸로 끝나냐? 사실 그거 아닌 게요. 그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그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예. 그 자리에서 발전 부문에서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 여유분을 산업이나 민간 부분에 돌리겠다. 좀 그쪽으로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기업 기조를 가져가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번 나온 계획을 보면 이제 추가적인 여유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산업부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말한 그 발전 부문의 여유분 확보 이거는 사실 뭐 우리랑 이야기된 바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화석연료에서 주로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줄이게 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이 목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다 하고 그다음에 신한울 1, 2호기 상업 운전 이게 새로 짓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2030년에 32.8%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21.5%로 내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은 뭐 추가로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최대치니까. 그 대신 이제 재생에너지는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네. 재생에너지를 지금 21까지 낮춰놨는데 이거를 조금 덜 줄이고 그 대신 그만큼 화석 연료를 더 줄였더라면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번 NDC랑 요번 10차 전기본에서 화석연료가 그럼 어떻게 변했냐를 살펴보면 예. 석탄은 0.6%포인트가 줄고 가스는 1.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화석연료 전체 양으로 보면 0.7%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뭐 사실상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좋은 거예요. 네. 뭐 산업부 측이야 워낙 이제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게 그냥 태양광을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달아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이제 산업부에서는 늘 재생에너지가 너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탈화석 연료에 되게 속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번 전기본에서 그럼 어떻게 더 화석 연료를 더 줄일까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재생에너지 몫을 원전으로 돌리고 약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너무 그런 이제 대립구도 원전과 재생의 대립구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는 달리 하던데요.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처럼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얘기했다가 이걸 또 재생에너지를 확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제 웬만한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이 2035년에 전력 부문의 95%를 탈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IRA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 거기 보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 총 투자액의 한 30%를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데 이제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기존 목표보다도 훨씬 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분명한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5%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전하면 사실 프랑스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이제 프랑스도 그 발표하기로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뭐 25기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프랑스 원전은 굉장히 노후한 게 많아서 퇴역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사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뭐 원전 많이 돌렸던 한때 많이 돌렸던 나라로 알지만 지난해 8월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4%였던 걸 36에서 38%로 목표를 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사실하고 이렇게 네. 비중으로 설명하시니까 좀 달리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해외 뭐 지금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리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뭐 에너지 국가 차원에서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기업들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걸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애플이 했다 그러면 애플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한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양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 과연 지금 정도 계획 목표가 지금 충분한지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발표됐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그 이제 거기서 아리백으로 인정되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 에너지원이 2030년에 지금 목표대로 하면 116.9 테라와트시 정도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올 초에 한 협회에서 이제 기업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2030년에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95.2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한 공급량이 한 1.23배 정도 여유가 살짝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네. 이런 걸 쓰는 게 사실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도 사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력 시장이라는 게 정말 시장이 되면 개인 소비자도 재생에너지를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좀 여유분을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그나저나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강조하는 건 원전이 값이 싸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또 지난주에도 13만 만의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네. 원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에 뭐 이제 보도 나왔던 것처럼 그 바라카 원전 이후에 두바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이다 보도 많이 됐었는데 네. 뭐 그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체급인데요. 예. 그 바라카 원전은 말 그대로 원전 핵심은 원자로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수출했던 거고 요번에 수출한 건 사실 그 원자로가 아니라 나머지 부속 건물들이어서 사실 수주액 자체도 워낙 큽니다. 13년 전에 했던 거는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었는데 요번 네. 거는 거는 3조 원이니까 금액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이런 이제 공사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국내 원전의 중소기업들의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도 산업적인 논리하고 뭐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논리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